안녕하세요. 최근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 학술대회가 꽤나 흥미로운 주제를 다뤘다고 해서 오늘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 네. 저도 자료를 보고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조선의 서유구와 서양의 스피노자, 이 두 거장을 통해서 통합 지식의 가능성을 탐색했다고요? 맞습니다. 전혀 다른 시공간의 인물인데 이 둘을 AI 시대라는 현재 맥락에서 조명했다는 게 굉장히 야심찬 시도였죠. 그렇죠. 특히 전종국 교수님의 서유구 연구랑 정승진 교수님의 스피노자 연구가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두 분 발표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동서양 지성사를 이렇게 확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으려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도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니까 와, 그 지적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같이 학문 분야가 점점 더 잘게 쪼개지는 시대에 오히려 통합이라니. 그러니까요. 오히려 역발상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발표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요. 서유구와 스피노자가 그렸던 통합 학문의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리고 그게 지금 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파헤쳐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쩌면 이 논의 속에서 한국 학계가 앞으로 뭐랄까 미래 지식 생태계를 이끌어간 실마리 닦인 걸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그런 가능성까지요? 흥미로운데요? 네,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그럼 먼저 전종국 교수님이 주목하신 19세기 조선의 대학자 서유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임원경제지 하면 보통 농업서적, 뭐 이 정도로만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아, 전혀 아니죠. 그건 정말 일부에 불과하고요. 임원경제지는 총 113권입니다. 113권. 113권이요. 와, 네, 그 규모가 일단 압도적이고요. 내용도 농업은 기본이고 의학, 음식, 건축, 공예, 예술 감상, 심지어 놀이까지. 그러니까 당시 선비가 지방, 그 임원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지식을 다 담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백과사전처럼 나열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단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이 모든 지식들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 질문 아래서 유기적으로 엮어내려고 한 거예요. 전 교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일종의 삶의 운영체계? OS for Life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삶의 운영체계. 와, 진짜 비유가 확 와닿네요. 113권이면 뭐 요즘으로 치면 개인이 위키피디아 하나 만들려고 한 거 아닌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우리가 잘 아는 허준의 독립후감도 대단하지만 그건 의학이라는 특정 분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임원경제지는 아예 삶 전체를 포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스케일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니, 근데 그런 방대한 작업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물론 서유구라는 인물 자체가 대단했지만 그 배경에는 3대에 걸친 가문의 학문적 역량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명흥, 아버지 서호수. 이분들을 거치면서 축적된 실용적인 학문, 또 서양 과학 지식, 그러니까 서학에 대한 이해가 탄탄한 밑바탕이 된 거죠. 아, 가학의 전통이 있었군요. 서구의 영향도 좀 받았을 수도 있고요. 네, 뭐랄까, 서구 학문의 체계적인 분류법이라던가 실증적인 태도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그걸 당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연결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군요. 맞습니다. 오늘 성 교수님 발표에서 제가 또 흥미롭게 본 게 삼매라는 개념이었어요. 이거 불교 용어 아닌가요? 네, 맞아요. 불교 용어인데 서유구는 이걸 아주 독특하게 활용했습니다. 농사 짓는 기술, 농색산매, 술 빚는 기술, 양조산매 같은 생업 기술은 물론이고요. 그림 감상, 감상산매나 심지어 놀이, 유희산매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기술을 깊이 연마하고 몰입하는 경지를 산매라고 불렀어요. 놀이에도 삼매가 있다니 좀 의외인데요? 재밌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술 연마 과정을 단순히 그냥 기능 습득으로만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정신을 수양하고 인격을 완성하는 길로까지 연결시켰다는 점이에요. 기술 연마가 곧 인격 수양이 된다. 와, 이거 되게 독특한 발상인데요. 마치 장인이 평생 기술을 갈고 닦으면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런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기술에다가 윤리적인 깊이, 또 미학적인 가치까지 부여한 거죠. 이게 서유구만의 어떤 철학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허한 이론보다는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지식을 중시했던 태도와도 딱 맞아떨어지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서유구의 생각이 서양 근대의 프랜시스 베이컨이나 프랑스 백과전서파
하고로 통한다는 분석이었어요.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이런 유사성이 가능했을까요?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을 텐데. 네,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겠죠. 하지만 시대적인 과제, 뭐랄까, 시대 정신 같은 게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이컨이 중세 스콜라 철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경험과 관찰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을 추구했잖아요. 신기관에서. 네, 그렇죠. 서유구 역시 서일격인 관념론에서 좀 벗어나서 실증적이고 실용적인 지식 체계를 세우려고 했던 거고요. 또 프랑스 백과전서파가 장인들의 기술 지식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지식의 대중화를 꾀했던 것처럼 서유구도 농업이나 공업같이 이전에는 좀 덜 주목받았던 분야의 지식을 학문의 중심으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맥이 통하는 거죠. 아, 동서양에서 비슷한 시기에 어떤 지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세기 브루노 라투르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ANT 있잖아요. 네, ANT,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맞습니다. 그거랑도 연결된다는 분석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라투르는 인간과 비인간, 그러니까 사물이나 자연 같은 것들의 경계를 허물고 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네트워크로 세상을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임원경제지를 자세히 보면 씨앗이나 쟁기, 술독 같은 사물들이 단순히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로만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인간의 행동을 이끌거나 변화시키는 중요한 행위자, 액터로 등장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좋은 술을 빚으려면 누룩, 그 미생물의 활동이 결정적인데 이건 인간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비인간 요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굉장히 현대적인 통찰 같은데요. 네, 놀랍도록 현대적이죠. 시대를 훨씬 앞서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임원경제지는 그 자체로 거대한 아날로그 지식 그래프 같아요. 모든 정보가 서로 막 연결되어 있는. 정확한 비유십니다. 그래서 전 교수님이 이걸 AI랑 결합해서 무슨 인재주놈 프로젝트 이런 걸 구상하신다는 것도 딱 이해가 되네요. 과거의 지혜를 미래의 질문에 답하는 어떤 발견의 엔진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서유구라는 우리 고유의 지적 자산이 미래 융합 연구에 엄청난 영감을 줄 수 있다. 이게 정 교수님 발표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였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서양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정승준 교수님이 주목한 인물은 17세기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입니다. 서유구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지식 통합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스피노자 하면 보통 신적 자연, 데우스 이베 나추라 이 말이 딱 떠오르죠. 네, 그렇죠. 스피노자는 데카르트가 정신이랑 물질을 딱 나눈 이원론을 비판했죠. 그리고 신, 정신과 자연, 물질이 결국 하나다. 같은 실체, substance인데 다르게 표현될 뿐이다. 이런 혁명적인 이론론을 제시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주장이었겠네요. 네, 매우 급진적이었죠. 그래서 유대교 공동체에서 파문당하고 평생 조용히 렌즈 깎는 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요. 에티카도 사후에 출판됐죠. 신과 자연이 하나라 듣기에는 뭐 단순한 것 같기도 한데 당시 서양 사상의 뿌리를 흔드는 주장이었겠군요. 정신, 물질, 신체, 영혼 이렇게 나누는 게 워낙 당연했던 시대니까요. 그렇죠. 그 이분법적 사고가 굉장히 강력했으니까요. 이런 스피노자의 생각이 그럼 후대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정 교수님 발표에서는 특히 유물론 철학자들과의 연결을 강조하셨다고요? 네, 정 교수님은 특히 엥겔스나 알투셀을 같은 유물론 철학자들이 스피노자에게서 받은 영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엥겔스가 자연계의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거랑 사회 발전 법칙을 연결하려고 시도했는데 이때 스피노자의 이론론적 세계관에서 중요한 영감을 얻었다는 거죠. 아, 정신과 물질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결국 사회 현상도 물질적 조건과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유물론적 관점으로 이어지기 쉬웠군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 철학과의 연결 지점도 꽤 흥미로웠는데요. 네,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카시러 같은 철학자가 망치나 도구가 우리 손의 연장인 것처럼 기술이 우리 신체 기광의 확장이라고 본 게 스피노자 생각과 통한다고요? 맞습니다. 스피노자에게 신체와 정신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실체인 자연, 즉 신 안에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역시 인간 신체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이니 결국 자연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술 발전이 인간 해방이랑도 연결될 수 있겠네요.
신체적 한계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그렇죠. 카시러는 그렇게 봤습니다. 기술 발전이 인간 자유를 확장하는 과정이라고요. 이게 스피노자가 추구했던 인간 해방의 이념과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죠. 알투세르 이야기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그가 마르크스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스피노자로의 우회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봤고 우발성의 유물론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알투세르는 역사가 어떤 정해진 목적이나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흘러간다는 생각, 그러니까 목적론이나 결정론을 비판했습니다. 운명 같은 거요? 치면서 마주침, 인카운터 구성된다고 봤어요. 마치 당구대 위에서 공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듯이요. 필연이 아니라 우연의 결과다. 네, 알투세르는 이런 우발성을 강조하는 유물론적 사유의 중요한 풀이를 바로 스피노자에게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스피노자의 세계관에는 미리 정해진 어떤 목적 같은 게 없거든요. 신, 즉 자연이라는 실체 안에서 모든 것은 그냥 법칙에 따라 일어날 뿐이죠. 그렇군요. 데모크리토스부터 시작해서 마르크스, 하이데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사상 그름을 우발성이라는 키워드로 깨뚫어 보려고 한 시도네요. 스피노자가 그 중심에 있다는 해석이고요. 맞습니다. 이게 20세기 과학혁명, 예를 들면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불확정성 원리나 다윈의 진화론처럼 어떤 정해진 방향 없이 우연한 변이와 선택으로 설명하는 방식과도 생각의 결이 비슷합니다. 정 교수님은 이런 관점에서 스피노자를 다시 읽어내면서 그가 현대 사상과 과학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 한 거죠. 와, 정말 놀랍습니다. 조선의 서유구와 네덜란드의 스피노자, 한 명은 농촌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혜를 통합하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존재의 근본 원리, 그 실체 안에서 정신과 물질의 통합을 사유했고, 네. 출발점이나 방식은 정말 너무나 다르죠. 실학과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분절된 지식을 넘어서서 세계와 삶을 하나의 어떤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하려는 거대한 야망, 이건 똑같이 가지고 있었네요. 정확합니다. 서예고는 삶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출발해서 지식의 통합을 모색했고 스피노자는 존재 자체의 근본 원리를 파고들어서 통합을 사유했죠. 어쩌면 이게 동양적 사유와 서양적 사유의 특징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중요한 건 두 사람 모두 당대의 지식체계에 안주하지 않고 그 경계를 넘어서려는 아주 강력한 열망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AI 시대의 이분들의 통합적 사유가 다시 주목받는 걸까요? 학술 대회에서도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였죠. AI의 발전은 우리가 지식을 다루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처리 능력부터가 다르니까.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방대한 데이터를 서로 연계하고 그 속에서 인간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패턴이나 통째를 막 찾아내죠. 이게 기존의 잘게 쪼개진 분과 학문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쩌면 서유구나 스피노자가 꿈꿨던 그 지식의 대통합이 AI라는 도구를 통해서 현실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생겨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전종욱 교수님이 임원경제지를 아날로그 지식 그래프로 보고 AI를 활용해서 발견의 엔진으로 만들려고 하시고, 또 정승진 교수님이 스피노자의 이론론적 사유를 통해서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가로지르는 학제 간 공통지식의 기반을 찾으려고 하시는 거군요. 이게 다 결국 AI 시대의 새로운 지식 통합을 향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AI는 단순히 계산만 빨리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지식과 지식 사이의 연결을 새롭게 발견하고 융합을 촉진하는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과거의 위대한 통합사상가들에게서 영감을 얻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서유구처럼 우리 역사 안에 이런 엄청난 지적 자산이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학계가 다가올 지식 대전환의 시대를 주도할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품게 만드는 거죠. 과거의 유산을 그냥 박물관에 전시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풀고 미래를 여는 살아있는 지혜로 다시 불러내는 노력. 와, 정말 멋진 시도 같습니다. 이런 학자들의 야심찬 기획이 우리 사회 전체에 좀 새로운 활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도 이번 학술대회가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아주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과거 연구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을 잇는 대화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돋보였어요. 네, 오늘 성균관대 학술대회 발표 내용을 통해 서유구와 스피노자,
이 두 거인의 총합적 지성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분과 학문의 벽을 넘어서 거대한 통합을 꿈꿨던 이들의 야망이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로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는 삶의 실천 속에서 지식의 유기적인 연결을 보여주었고, 스피노자의 에티카는 존재의 근원에서부터 통합을 사유했죠. 이들의 지혜는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좁게 분절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라고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조금이나마 자극했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게 얽힌 세상을 이해하는데 어쩌면 좀 낡아 보이는 과거의 지혜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익숙한 분과 학문의 경계,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 그게 바로 새로운 발견의 시작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서유구는 삶의 기술을, 스피노자는 존재의 원리를 통합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 윤리, 사회, 환경 같은 것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통합해야 할까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임원 경제지나 에티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법과 감정, 예술과 생태, 과학 정책 같은 정말 다양한 분야의 통찰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우리 시대만의 새로운 통합의 지혜를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다음 저희와의 만남까지 한 번쯤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